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올랐지만 다우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뭐 내용만 살펴보면은 하락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느낌들이죠. 자꾸 아쉬운 느낌들 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와 실적 개선에도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미국 증시 왜 혼조세를 보였는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나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0만 명 이상 되는 국민주가 올해 7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 7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물려있다는 이야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제법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국민주는 도대체 왜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빠르게 만들겠다, 2025년까지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너무 빠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개발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시장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도전이다 라고 또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플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지났네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장 초반에는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장 마감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7%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45%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분위기는 장 초반에만 조금 안 좋았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뭐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고 기업 실적 나쁘지 않았고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 아침에 떨어졌다가 오후에 올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뭐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밑에서 받아주려는 어떤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뭐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나스닥이 좀 올라갔고 경제지표 좋아졌고 기업 실적 좋아졌고 또 좋은 소식들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냥 위쪽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과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겠죠. 아침에 조금 느긋하게 출발했다가 오후에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동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장중에 살펴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미국 증시 재료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실적 먼저 좀 볼게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T 쪽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전보다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55%, 게임 쪽에서 42% 늘어났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좀 증가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마 그쪽이 데이터 센터가 아닐까, 아니면 게임일까요? 네, 아무튼 뭐 채굴도 게임으로 봐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IT 관련 업종들 다 같이 올라가죠. 반도체 관련 주식에는 영향을 줬다. AMD도 2.4% 상승,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모두 상승했다.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면 국내 증시가 버티게 된다. 국내 증시가 버티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IT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은 뭐 나스닥 쪽의 상승을 좀 이끌었을 거라 생각해 보는 부분이고요. 기술주의 강세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연 1.58%대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큰 부담 없이 시장을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술주 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매 판매하는 쪽은요, 점포 매출이 35.6%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시스 백화점인데 이게 21%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점포 매출이 35% 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소매 판매 쪽에서의 그 상승률, 그 다음에 소매 기업들의 실적 증가,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회복된다라면 다른 극부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일단은 지금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루시드, 리비안 같은 이런 전기차,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폭이 조금 하락폭이 좀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글쎄 뭐 지금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애플에서도 차가 나온다고 그러고, 또 테슬라는 또 자꾸 이상하게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시드, 리비안이 빵 치고 올랐었는데 지금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조정에 대한 국면은 어쨌든 전기차 또 뭐 수소차 뭐 이렇게 관련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 변동성이 클 때는 약간씩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은 글쎄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상장 효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창장 초기에는 일단 몰렸다가 빠졌다는 부분들, 변수가 좀 크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한번 볼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7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금 얼마큼 나왔냐면 26만 8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1000건 정도 줄었어요. 26만 9천 건에서 26만 8천 건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게 뭐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부분들은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사람들이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큰 부담 없이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100만 건이 넘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100만 건 넘게 나왔었던 시점에서 지금 26만 건으로, 자, 20만 건대 초반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수준을 완전히 되찾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23만 건, 22만 건 막 그랬거든요. 좀 좋을 때는 17만, 16만 이렇게도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20만 건을 전후로 해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움직였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조금 빨리 올 수 있다는 부담감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연준에서도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아직 고용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직 고용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답이 없죠. 과거에도 연준이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금리를 올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 어떤 개선, 그 다음에 저쪽 금리 인상 쪽으로의 긴축을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좋은데 나쁜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미국 증시 상황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크게 시장이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쪽에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좀 부담이지 않겠나 그런 정도 상황인데 그거 말고는 특이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외국인 유입이 계속 유지가 되어만 준다라면 주가 상승률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증시에 몰린 동학개미 국민주가 올해 7개로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주 뭔지만 한번 봅시다. 개인 소액 주주가 50만 명이 넘는 국민주의 현황이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네이버, 한국전력,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네, 국민주에서 벗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좀 저거를
높게 사줄만 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를 비교해 드릴 때 이런 얘기 해드렸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량을 뺏어 먹는 부분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지금처럼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 뭐 다른 정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도 비슷할 테고요. 지금 연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좀 여기서 집계를 좀 해놨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518만 명이 소액 주주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마이너스 22.8%라고 되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29.9%, 네이버가 조금 덜하네요. 마이너스 10%, 한국전력도 마이너스 17%, LG전자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3%, 현대차가 마이너스 23%. 이게 연고점 대비해서거든요. 근데 연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연고점이란 게 연초에 있었던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었던 부분에서 대부분 다 물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저런 상황에서 물론 개인들의 물량이 많은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뺏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 겁니다. 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해외로 빠지고 중소형주 게임주로 빠지고 이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렇게 계속 때리고 가다 보면은 또 스윙을 안 주면 마이너스 20% 30%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다른 쪽 가는 거 보면 열받거든요. 물량이 자꾸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시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언론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니네들 상황이 이래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 옆에서는 뭐가 올라갑니다. 게임주가 갑니다. 하이브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도 그냥 들고 가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네. 괜찮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개인 주주들의 손실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공급망 차질 여파로 지난달에 6만 전자로 추락하기도 했다. 잘 보세요. 이게 기사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제 플랫폼의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졌다. 현대차 역시 글로벌 공급망 쇼크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네, 지금 이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면 기업이요,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주가의 방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기업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저점에서 물량을 더 확보하겠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다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국민주가 된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경기 민감 업종에 많이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일단은 증권사들 얘기를 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못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주식 팔아야 되겠다. 여보, 뭐해? 주식 팔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은 사실 우량주를 가지고 있고 또 접근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량주의 특징은 느리고 천천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때 이런 주식들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손실이 거의 올 연초부터 보면은 지금 11개월 정도 손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더 길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량주 쪽 조금씩 관심 가지고 건드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탈출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시장에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있으면 바닥에 멀지 않았거든요. 팔고 나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각자 사정, 각자 들어간 포인트, 그 다음에 시점에 대해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량주 쪽에 대한 부분들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변치 않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발 가속화를 하겠다. 완전 자율주행차. 야, 이거는 네, 대단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2025년도까지 해내겠대요. 네, 2025년이면 지금 21년, 네, 이제 다 지났죠. 22, 23, 24, 25. 25년 말에 한다고 해도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되겠냐?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뭐 지금 뭐 그 어떤 기업들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당장 뭐 한 5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힘들다.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테슬라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자, 애플이 지금 전기 자동차 개발부터 시작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초점 맞추겠다. 애플이 지금 자동차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동차라는 분야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강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 하나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으로 뛰어들어서 이제는 자동차라는 그 부분 자체를 이제 어떤 교통수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전방 부품들을 봐야 되겠죠. 뭐 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뭐 이런 센서, 카메라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는 IT 업종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2025년까지 땡겨버리겠다라고 한다라면 네,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들어갈 것 같긴 하죠. 2030년까지는 시장 그 시내에 돌아다니는 이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거의 50% 이상이 전기차로 교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지금 자동차들 보면은 보통 10년, 15년 그 정도가 대체적으로 수명을 하고 친다라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노후차들이 계속적으로 전기차로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10년, 20년 또는 그 이후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찾고 다니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곧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동안 개발된 차량의 프로세스를 탑재하여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69대 렉서스 SUV를 보유하고 있다. 왜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은 너무 공격적이다. 이게 쉽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젝트 일부 사람들은 그 목표 시기에 따라서 너무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되는 모습이네요. 자,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은 거겠죠. 그리고 국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애플 같은 곳에 이제 뭐 부품을 납품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당연히 포함될 테고요.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센서, 카메라 무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전체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부분들, 뭐 애플이 지금 네, 그 세계 최대 기업인데 여기다가 돈을 막 쏟아붓겠다라고 한다라면 기술력이 있는 뭐 중소기업들 당연히 협력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그때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나오고 막 뛰어나갈 때 형성됐던 테마주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이렇게 지금 워낙 NFT라든지 이렇게 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을런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나쁜 소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기업들 관심 있게 조금씩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와 실적 개선이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양상을 보였는데 특별하게 악재는 없다. 악재가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게 차익 실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국민 그 소액주주가 50만 명이 넘는 국민주가 올해 7개로 늘어났다.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줄여나갈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좀 잘 들고 가시면서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이 내려와서 시장에서 이제 전부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접근을 해보거나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애플이 2025년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주변의 시각은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너무 공격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건 애플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애플 자동차, 애플차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붐이라는 것은, 붐이요, 붐. 막 이렇게 업이 되는 거 있죠? 붐. 붐이라는 것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딱 지금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붐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자, 이렇게 어디론가 몰릴 때는 항상 대형 재료가 존재한다. 중요한 건 아무리 빅 이슈라도 단물이 넘쳐 흐르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이들에게 보일 때는 이미 마지막 단계다. 지금 여러분들 게임주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저도 게임주를 들고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게임주를 보는 관점은 그렇게 봐야 돼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고 모두가 다 괜찮게 보고 있고 다 좋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이미 단물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씹던 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껌이라면 역시 씹던 껌 그러더라도 이런 것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물이 흐르는 아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그냥 멋진 그런 시점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황 잘 참고하시고 방송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보석을 내다버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쓸모가 있답니다. 그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예상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나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